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영덕과 포항, 경주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지속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은 28도에서 최고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울진을 제외한 경북 동해안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영덕과 포항의 한낮 기온 33도까지 오르겠고 경주는 34도까지 치솟으면서 오늘도 뜨거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전까지는 먼지의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겠고요. 오후가 되면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오존과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이 함께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8도, 영덕과 포항이 33도, 경주가 3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6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때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요. 금요일에는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시민 1000여 명이 지진특별법을 빨리 만들라며 국회를 찾아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제1순위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회는 여전히 정상화에 역해가는 막말과 극한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시민의 분노가 국회에 울려 퍼집니다. 김정재 의원이 지난 4월 1일 지진특별법을 발의한 지 2달째 아무런 소식이 없자 포항 시민들이 직접 국회를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집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포항 112로 촉발지진 범시민 대책위 공동대표들은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포항 시민의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가장 우선의 포항 지진 대책들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도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된 예산 외에도 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국회가 정상화되면 포항 현안을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은 물론 추경 증액도 시사했습니다. 우선 중점 추진 법안으로 법을 통과하는 데 앞장설 것이고 두 번째 추경 예산에 좀 더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액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포항 시민의 시위 앞에서 여야는 특별법 제정이라는 총론에 공감했지만 강론에서는 여전히 첨예했습니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국회 관련 상임위만 7, 8개여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특위를 구성해 속도를 내자는 반면 한국당은 특위 구성이 잘못되면 원인을 따지겠다는 의도라며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되뇌었습니다. 시민들은 2달 넘게 말로만 특별법 제정을 외치는 정치인들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해결해라 말이야, 해결해! 오죽하니까 좋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우리는 지진이 나 우리는 죽을 지경인데 꼼짝도 안 하잖아요. 뭐를 해줘야지요. 출향 인사와 포항 시민 1000명이 상경 집회를 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여당이나 야당 국회의원들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일입니다. 여야는 양비론이나 양시론에 숨지 말고 포항 시민의 아픔을 직시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시는 이달부터 모든 시민들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와 재난, 사고와 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민보험은 경주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며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올해부터 포항 불빛축제 기간에 같이 열린 장기 산딸기 축제에 관람객이 예년보다 30% 이상 증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장기면에 따르면 올해 산딸기 축제에는 지난 주말 13,000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 예년에 8,000명에서 9,000명에 비해 크게 늘었고 산딸기 품귀 현상까지 빚었습니다. 주최 측은 낮에 산딸기 축제장에 들른 후 불빛 축제를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흥행몰이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관광객을 유치한다며 만든 한중 우호의 숲과 신라대종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관광객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충분한 분석 없이 만들어 생긴 일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시가 지난해 완공한 한중 우호의 숲. 중국 관광객을 유치한다며 중국에 알려진 교각 스님과 최치원 선생의 흉상을 세우고 정자와 연못도 조성했습니다. 이곳에 들어간 예산은 21억 원.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중국 관광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역사다시피 사는데 관광객은 본 적은 그렇게 없어요. 뭐 중국 사람이가 일본 사람이가 미국 사람이가. 옛 경주시청사에 지난 2016년 안취된 신라대종입니다. 종각과 대종 만들기에 들어간 예산은 30억 원. 대릉원에 가는 관광객이 주차를 하고 지나다가 가끔 볼 뿐 일부러 찾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가까운 경주박물관에 국보인 성덕대왕 신종이 있다 보니 2년이 지나도록 존재감이 희미한 것입니다. 신라대종은 좀 들어본 적이 없고 여기 황리단길 놀러와서 좀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관광객 유치를 너무 쉽게 보고 추진한 사업으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의 패러다임은 바뀌고 있는데 우리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한다면은 외국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건 무리고요.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경주시는 한중 우호의 숲에 중국식 정자를 하나 더 만들고 이르면 다음 달까지 신라대종 옆에 타종 체험관을 지어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희망적인 목표가 항상 그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새로운 관광자원 조성이 그런 경우로 철저한 분석 뒤에 실행돼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주 체리가 이달 중순까지 본격 출하됩니다. 올해 경주 체리 수확량은 240여 톤이며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수확과 판매가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체리 신품종 확대와 가공상품 개발, 체리 체험농장 조성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에 공공청사터 조성 사업이 추진돼 울진경찰서와 울진교육지원청 산하기관이 입주하게 됩니다. 울진군은 전체 사업 예정지 13만여 제곱미터 가운데 사유지 9만여 제곱미터를 매입했고 내년 1월 착공해 2021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공공청사 부지에는 울진경찰서 청사와 울진교육지원청의 통합교육지원센터가 입주해 기존 울진읍 시가지의 교통 혼잡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영농철을 맞아 요즘 농촌 지역이 많이 바쁜데요. 특히 제때 열매 촉기 작업을 해줘야 하는 과수 농가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성나규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사과 재배 농가. 16,000제곱미터로 제법 큰 사과밭에서 사과 솎아내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열매를 하나하나 따주는 일이라 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예년 같으면 보통 10여 명이 작업했지만 요즘은 인력이 없어 혼자서 작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1차 적과 작업을 끝내야 했지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제때 하지 못할까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우선 그 식구들끼리 줄지는 않아도 하고 있습니다. 예. 늦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하려고. 농사 시기를 놓치면 내년 농사까지 지장을 주는 만큼 일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루 품삯을 지난해보다 5,000원에서 10,000원까지 올려줘도 사과, 젓가 등 용농이 몰려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지자체마다 일손 돕기 창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무원을 제외하면 일손 돕기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봄 한 달 이게 이제 가장 인력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때 이제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신청해 주셨으면 농가에 큰 보탬이. 농촌 인구 고령화로 농번기 인력난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촌 인력 문제.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소병철 법무연수원 석좌 교수를 제4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 위촉했습니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은 지난 2013년부터 원전 부품 시험 성적 위조 사건을 계기로 원자력 산업계 비리의 제보 채널을 강화하고 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로 115건의 각종 비리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경상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1,700억 원을 특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으로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지원되며 대출이자 2%가 1년간 지원됩니다. 이번 특별자금은 향락업종 같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대구시가 복지재단에는 처음으로 설림복지재단에 임시 이사를 파견해 정상화를 추진합니다. 전례가 없었던 일인데 앞으로도 비리복지재단은 대구에 발붙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인을 돌봐야 할 장애인 시설에서 또다시 대구 MBC가 지난 1월 28일 설린재단에서 장애인 학대와 비리가 있다는 방송을 시작한 이후 4개월 동안 30차례 보도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설린복지재단 전 이사장이 구속되고 현 이사장 등 20명 가까이가 형사 입건됐습니다. 대구시가 역대 최고 수준의 사회복지재단 혁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 이사장 등 5명과 감사 2명을 직무정지하고 해임 명령을 내립니다. 임시 이사를 파견해 재단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혁신 대책을 추진할 새 이사진을 구성합니다. 대구시의 첫 시도로 앞으로 복지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개인 사리 사욕을 채우는 불법 악덕 복지법인을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하여서 복지 분야의 비리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문제가 된 시설도 정리합니다. 대구에 있는 설림복지재단 시설 7곳 가운데 장애인 보호센터 2곳은 시설 폐쇄 후 운영 법인을 재선정합니다. 나머지 시설에도 위탁 해지와 위수탁 변경, 보조금 삭감 등의 후속 조치를 하는데 직원 고용 승계는 이루어집니다. 대구시는 임시이사를 파견하고도 정상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인 허가까지 취소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임시이사 선정입니다. 설린재단과 관계가 없으면서 혁신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을 임시이사로 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설림복지재단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향후 처리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합의할 수 있는 이런 이사들이 관선이사로 파견된다면 좀 더 신속하고 또 제대로 된 방향으로. 대구시의 이번 조치는 지역 사회복지 역사에서 처음 있는 고강도 대책입니다. 앞으로 인권 침해와 비리를 일삼는 복지재단은 반드시 퇴출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영덕군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5년 연속 공시제부문 우수상을 수상해 사업비 9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공시제는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일자리 목표와 추진 대책을 수립해 공시하는 제도로 영덕군은 요양보호사 양성 등을 통해 지난해 통계청 발표 고용률이 74.7%로 1년 전보다 3.3% 높아졌고 취업자 수도 2만 700여 명으로 900여 명 늘었습니다. 울릉경찰서는 울릉도에 여행을 온 뒤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23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24일 울릉읍의 한 교회에 들어가 휴대전화기 등을 훔치고 이튿날에는 가정집에서 금품을 훔치는 등 재차례 절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2019년도 제2회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원서 교부와 접수를 오는 17일부터 5일간 실시합니다. 포항과 구미, 안동교육지원청에서 현장 접수가 가능하며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20일까지 가능합니다. 시험일은 8월 7일이며 포항 제철중학교, 안동교도소 등 5곳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영주댐의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합동점검을 하려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환경단체가 수자원공사의 셀프 진단을 믿을 수 없다며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자원공사는 내외부 전문가와 언론사가 참여한 가운데 댐 자원 접합 사면의 균열과 정상부의 종횡단 균열, 난간의 기울어짐을 점검할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게러리 내부까지 들어가 구조적 안정성을 점검하려 했지만 문제를 제기한 내성천 보존회 측에서 참여하지 않아 결국 연기됐습니다. 최초의 문제 제기자들이 참여를 하고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결론 내리는 것이 순서상 맞다라고 위원들끼리 합의가 된 겁니다. 수자원공사 측은 내성천 보존회 측이 전문가 조사에 앞서 단독 조사를 요구한 것은 전문성 부족으로 올바른 진단과 점검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보존회 측이 전문가를 추천하면 언제든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성천 보존회에서 전문가를 추천하시면 그 전문가분을 모시고 또 언론을 요청하시면 언론을 모시고 저희와 같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내성천 보존회 측은 수자원공사의 셀프 진단은 신뢰할 수 없고 사전에 자신들이 먼저 조사한 뒤 전문가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가 배제된 전문기관에서 조사할 경우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 어떤 조사는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내부 갤러리의 진입을 포함해서 제3의 기관에서 정부 기관에서 조사를 전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수자원공사와 내성천 보존회 간의 신뢰성 문제가 정확한 규명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점검단을 구성하고 양측을 참여시킨 가운데 합동 점검에 나서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주 한수원이 5년 만에 내셔널 축구 선수권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제 제주에서 열린 결승전에 경주 한수원은 강릉시청을 상대로 전후반 한 골씩 넣어 2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경주 한수원은 2008년과 2014년에 이어 내셔널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통산 3번째 우승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0일까지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신청을 받습니다. 공모에 신청한 기업은 시군에서 현장 실사를 거쳐 7월 중 도심사위원회가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지정 기간은 3년이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사업 개발기 등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울진을 제외한 경북 동해안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영덕과 포항의 한낮 기온 33도까지 오르겠고 경주는 34도까지 치솟으면서 오늘도 뜨거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전까지는 먼지의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겠고요. 오후가 되면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오존과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이 함께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8도, 영덕과 포항이 33도, 경주가 3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6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때일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요. 금요일에는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